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7장 매트랩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관계 연산자, 논리 연산자에 대해서 배우고요. 그리고 조건문,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문, 또 루프, 중첩 루프, 중첩 조건문. 여기 중첩 루프, 중첩 조건문은 아마 이제 다루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어, 컨티뉴 명령어 해서 7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던 것이 있다면 경험이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간단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은 원하는 목적을 얻기 위해 작성된 일련의 컴퓨터 명령어들이다 라는 거죠. 자, 간단한 프로그램에서는 순차적으로 명령어가 수행되지만 좀 더 정교한 프로그램에서는 입력된 변수의 값이나 상태에 따라 수행될 명령어가 결정된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의 명령어 그룹을 반복해서 반복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복. 그리고 매트랩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여러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건문, 어떤 조건이 맞으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원상태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조건문이고요. 스위치 구조를 이용해서 상황에 따라 어떤 특정한 명령을 실행하도록 하는 게 있고요. 포와 화일 루프를 가지고 반복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포 루프, 화일 루프를 가지고 여러 코드를 반복 수행하는, 지금까지는 우리는 순차 프로그래밍을 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이제 라인 바이 라인을 순차적으로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조건에 맞으면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종료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특정한 구간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경우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순차 구조가 아니라 이런 반복 구문, 또 조건 구문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내에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결정 과정. 바로 다음 명령어를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명령을 뛰어넘어 다른 명령을 수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런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관계 연산자, 그리고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관계 연산자가 뭔지, 논리 연산자가 뭔지 이걸 배우게 되겠죠. 함수 파일은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이제 펑션처럼 부 프로그램으로 프로그래밍이 이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함수가 포함될 명령줄, 커맨드 라인을 만나면 프로그램은 함수의 입력을 제공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립니다. 함수는 계산을 수행한 후 결과를 함수 호출 프로그램에 되돌려주며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다음 명령을 수행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함수에서 이제 배웠죠. 자, 그리고 알고리즘은 한정된 시간 안에서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정의된 명령어들을 순서에 맞춰 나열하는 것이고, 알고리즘은 제어 구조를 이용하여 명령어들의 실행 순서를 변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구조를 짜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순차 실행, 순서에 따라 라인 바이 라인으로 순서에 따라 실행이 되는 것.
그 다음에 조건부 실행,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질문 결과에 따라서 수행할 명령어를 결정하는 것, 반복 실행, 어떤 명령어 그룹을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반복 실행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 구조화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의 기능들을 서로 분리하여 계층적 모듈들을 사용하므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으로 매트립에서는 함수들의 집합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구조화 프로그램의 장점은 전반적으로 문제를 먼저 검토하고 나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룰 수 있으므로 구조화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한 개의 응용 문제를 위해서 작성된 모듈, 우리 앞에서 배웠던 함수들, 이런 함수들을 다른 응용 문제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모듈은 단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다른 모듈과 분리하여 테스트할 수 있으므로 구조화 프로그램은 디버깅하기가 쉽습니다. 디버깅은 에러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화 프로그램을 하면 에러를 찾기가 쉽다. 구조화 프로그래밍은 여러 사람들이 각자 모듈을 개발할 수 있으므로 공통 프로그램에 대한 팀을 이루어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에 의미 있는 이름을 부여하여 모듈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붙인다면 구조화 프로그램은 이해하고 수정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런 프로그램의 흐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조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그 흐름도 플로우 차트라 그러는데 우리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리 그 프로그래밍을 이런 플로우 차트를 통해서 어떤 구조로 이게 프로그램이 될 것인지를 미리 살펴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시작하고 어떤 연산이 계산이 된 다음에 이 연산이 논리에 맞으면 이 연산값이 어떤 조건에 맞으면 연산 1을 실행하고 종료를 하고요. 이 조건에 안 맞으면 연산 2를 실행하고 종료를 하는 그런 구조의 플로우 차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시작과 그 필요한 연산들, 논리, 그 다음에 종료까지 일련의 과정들을 플로우 차트를 그림을 그려서 하면 프로그램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관계 연산자는 두 수를 비교하여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가 참이면 1, 거짓이면 0 값을 돌려주는 것이 관계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 연산자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는 B보다 작다죠. A는 B보다 작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A는 B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A가 B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관계 연산자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A는 같다는 것은 이퀄을 두 번을 해줍니다. 이퀄을 두 번. 그 다음에 같지 않다. A가 B와 같지 않다는 이렇게 앞에 물결무늬 다음에 이퀄을 해주면 A가 B보다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5가 8보다 크다. 만약에 이것이 이 조건이 이 관계 연산자가 참이면 1을 돌려주고 거짓이면 0이죠. 그래서 5가 8보다 크다라는 것은 거짓이잖아요. 그래서 0이 출력이 됩니다. 5가 3보다 크다. 당연히 2이 출력이 되겠죠. 5는 8보다 작거나 같다. 5는 8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참이죠. 네. 5가 8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네. 5는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0이죠. 자, 4는 4와 같다. 1이죠. 5는 4와 다르다. 이건 5가 4와 다르니까 참이니까 1이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5는
8보다 크다. 네. 0이 출력이 되죠. 0. 여기 지금 로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0이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이다 라는 거예요. 결과값. 그래서 논리 연산자의 결과값이다. 자, 뭐 해볼까요? 4는 4하고 같다. 네. 4가 7하고 같다. 아니죠. 0이 나오죠. 자, 관계연산자는 수학식 안에서 산술연산자처럼 사용될 수 있으며 결과는 배열의 주소 지정에 사용되거나 배열의 주소 지정에 사용된 이 관계연산자의 결과가 배열의 주소 지정에 사용되거나 매트랩의 다른 명령어들과 함께 사용되므로 프로그램 흐름을 제어할 수 있다. 네, 이거는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연산자 크기가 같은 두 배열을 비교하면 원소 대 원소별로 비교하여 각 원소의 비교 결과가 0과 1을 갖는 논리 배열을 출력합니다. 지금 이렇게 논리 연산자에서 나온 결과값을 논리값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배열로 이것을 비교를 하면 논리 배열, 각각의 결과값이 배열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스칼라를 배열과 비교하면 스칼라는 배열의 모든 요소와 비교되어 비교 결과를 0과 1에 마찬가지 논리 배열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할당을 하고요. 4는 10보다 작으냐 물어보죠. 4는 10보다 작으냐. 4가 10보다 작죠. 그러면 불은 1로 논리값이 할당이 됩니다. 논리값이 1로 할당이 된다. 그리고 만약에 3,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더하기 9는 5보다 작고 12 나누기 2는 3 곱하기 2하고 같으냐. 자, 3은 2보다 크다. 이건 참이죠. 그 1이죠. 9는 5보다 작으냐. 아니죠. 0이죠. 자, 2분의 12는 6이고 3 곱하기 2는 6이죠. 그래서 6과 6은 여기가 같으냐 라고 물어보면 같죠. 그래 1이죠. 그래서 1, 0, 1은 2가 되죠. 그래서 이거의 출력값은 2라고 하는 값이 출력이 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우리가 랜덤 폼 5 1에서 5까지 랜덤 정수 중에서 그 순서를 랜덤하게 만들어 준 거죠. 그 다음에 y는 랜덤 폼 5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가 5까지 결과값인데 두 개가 임의로 이렇게 배열되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z는 x가 y보다 큰 값으로 크거나 같으냐.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x는 y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러면 그게 z로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3하고 1하고 비교하면 3이 1보다 크죠. 1이 되고요. 5하고 2를 비교하면 5가 2보다 크죠. 1이 되고요. 1과 3을 비교하면 1은 3보다 작죠. 그래서 0이 되고 2는 4보다 작죠. 0이 되고 4는 5보다 작으니까 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과값하고 다르겠죠. 이게 지금 랜덤하게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A는 X가 Y하고 같으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1하고 3하고 같으냐 다르죠. 그럼 0이고 5하고 2가 같으냐 아니죠. 0이죠. 1하고 3이 같으냐 0이죠. 2하고 4는 0이죠. 4하고 5는 0. 그래서 다 0이죠. 그래서 0, 0, 0, 0, 0이 논리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x가 y하고 다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x하고 y가 다른 값이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x 3하고 1하고 다르죠? 5하고 1하고 다르죠? 5하고 2 다르죠? 다르죠? 다 다르니까 이건 당연히 1111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논리 배열이다. 논리 배열. 그 다음에 또 해볼까요? 자, XY를 우리 했으니까, 그죠? 있으니까, 바로 Z는 X 빼기 Y가 0보다 크냐? 자, Z는 X 빼기 Y가 0보다 크냐? 그럼 X 빼기 Y를 해서 0하고 비교를 하겠죠? 그렇게 하면 여기는 11000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Z는 X가 Y보다 크거나 같으냐? 물어보는 거예요. 크거 같으냐? 자, 그래서 논리 배열을 출력을 해줍니다. 만약에 X가 Y보다 작은, 자, X가 Y보다 작은 거, 그거에 해당하는 것이 있겠죠. 네,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X가 Y보다 작은 거. 자, 그러면 00111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작지 않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작습니다. 그러면 Z는 X인데 X가 Y보다 작은 값. 자, X가 Y보다 작았을 때 X 값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Y보다 작다는 것은 이 논리 배열이 들어가겠죠. 논리 배열이 들어가서 00일 때는 출력이 안 되고요. 111일 때만 X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럴 때 2, 1, 2, 4 그래서 1, 2, 4가 Y가 X보다 클 때의 X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 때의 X 값.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논리 배열이 어디에 들어가면 배열의 주소를 할당할 때, 주소를 입력할 때 넣어줄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렬 한번 볼게요. 행렬 8, 1, 6, 3, 5, 7, 4, 9, 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3 곱하기 3 행렬이 되겠습니다. B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냐, X가 4보다 크거나 같으냐 하고 이렇게 해주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만 1로 나오는 거죠.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원소만 1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계속 해볼게요. 여러분들 익숙해질 때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행렬을 하나 만들고요. 4-2, 5.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3 행렬이죠. 이거랑 B는 2, 8, 0.5 6, -1, 5. 자, 이렇게 A, B를 만들고요. C1, A는 B보다 크냐? A가 B보다 큰 거, 원소 중에서 A가 B보다 큰 것을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001, 000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C2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으냐, B보다 작거나 같으냐.
그래서 110, 111 이렇게 돌려주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할 수 있고, 이게 5번을 한번 볼까요? 5번. 자, A는 A 빼기 B가 4보다 같은 거. 이렇게 나오죠. 자, A 빼기 B는 4보다 큰 거. 자, C5는 A 빼기 B 4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B가 4보다 큰 것이 뭐가 있냐면 이게 크냐? 이건 아니죠. 0 크죠? 1 아니죠. 0 1 0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B가 4보다 크냐를 먼저 볼게요. B가 4보다 크냐를 먼저 계산해 놓고 빼기 A 빼기 B가 4보다 크냐.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A가 2에서 0을 빼면 2가 되고요. 2에서 1을 빼면 6이 되고 6에서 0을 빼면 1이 되고 4에서 1을 빼면 3이 되고 마이너스 2에서 0을 빼면 마이너스 2 5에서 1을 빼면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계 연산자의 결과로 얻어진 벡터, 논리 벡터, 우리 이것을 이제 논리 벡터, 우리 아까 논리 배열, 논리 벡터라고 그랬죠. 논리 벡터를 다른 벡터 V의 주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른 벡터 V의 주소로 지정해서 사용한다. 논리 벡터의 원소가 1인 위치에 해당하는 벡터 V의 원소만 출력해준다. 라는 거죠. 앞에서 잠깐 해봤지만 그래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가 벡터를 하나 만들고요. 7, 12, 8, 3, 15, 24, 6 이렇게 하고 불 해가지고 V가 8보다 작은 값, 작거나 같은 거 8보다 작거나 같은 것을 출력을 해주겠죠. 그런 다음에 W는 V에서 불해서 논리 벡터를 넣어주면 그 논리 벡터의 1에 해당하는 주소 여기가 1, 3, 4, 7 1, 3, 4, 7 그래서 1, 3, 4, 7에 해당하는 것이 원소로 출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 8, 2, 6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따로 저기 변수 지정을 하지 않고도 똑같이 이렇게 논리 연산자로 계산을 해주면 논리 연산자 표현을 해주면 여기 안에 해당하는 그 논리 벡터가 들어가서 그 각각에 해당하는 원소를 동일한 원소로 되게 출력을 해주게 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예를 들어서 n이 1, 0, 1, 1, 0, 0, 1 이렇게 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둘, 넷, 여섯, 일곱 개. 자, 이렇게 하면 1, 1, 1, 1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논리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벡터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vn 그래서 vn의 주소 각각의 주소를 넣는다 이렇게 하면 배열 인덱스는 양의 정수이거나 논리 값이 아니라 자 벡터의
주소가 여기가 지금 뭐예요? 음이죠. 0이 있죠. 0. 0은 매트랩에서는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로 가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논리 벡터에서는 0이 들어가도 1에 해당하는 것만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n을 v를 이렇게 1, 1, 4, 5. 자, 이렇게 하면 1, 1, 4, 5죠.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7, 7, 2, 15예요. 자, 여기서의 1은 첫 주소를 뜻합니다. 주소. 1번 주소, 4번, 5번. 그렇게 되죠. 근데 논리 연산자에서 1, 0, 0, 1, 0, 1, 1, 0, 0, 1은 각 주소의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참인 관계 연산자가 참인 결과값이죠. 0은 거짓인 결과값입니다. 그리고 이 참인 결과값의 위치가 각각의 주소를 뜻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소를 입력한 거랑 그냥 일반적인 벡터로 주소를 입력한 거랑 전혀 다르다. 여기는 바로 주소 자체를 지정을 해주는 거지만 이렇게 왔을 때는 1인 경우에 여기에 주소는 출력할 주소는 3이 되는 거죠. 1, 2, 3. 이게 1이지만 주소는 3입니다. 3. 그렇죠. 세 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1이 위치한 그 위치랑 출력할 벡터의 위치가 동일하다. 주소가 동일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연산자의 응용입니다. 자, 논리연산자가 산술연산에 사용되면 논리 벡터는 먼저 수치 벡터로 변환된다. 자, 산술을 해주면 이 논리 벡터는 수치 벡터로 변환된다. 한번 예제를 해볼게요. 산술 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왼쪽 나누기 오른쪽 나누기죠. 관계 연산자보다 연산자 순위가 우선순위다. 그래서 관계 연산자보다 산술 연산자가 먼저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Z는 5가 2보다 크다 플러스 7이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면 산술 연산자의 2 더하기 7이 먼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5가 2보다 크냐 이렇게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2 플러스 7이 먼저 계산이 돼서 논리 관계연산자를 통해서 결과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분모가 0이 되어 계산을 못하게 되는 에러를 막기 위한 기법으로 관계연산자를 이용할 수 있다. 여기 한번 예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3 플러스 4 산술연산자와 관계연산자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있으면 3 더하기 4 4가 16보다 작다 나누기 이렇게 하면 이게 먼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3 더하기 4가 먼저 계산되고 16 나누기 2가 계산돼서 그 결과값이 출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A 2 3 0 1 0 4 이렇게 있습니다. 자, A는 A 플러스 A 땡땡 0 곱하기 EPS. 자, 이렇게 여기서 보시면 0이 있죠. 0. 자, 이 0이라는 값이 완전히 0이 되면 0이 되지 않도록 아주 작은 값이 되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어느 때 쓰냐면 주로 이제 이런 것들 있죠. 만약에 1분의 x다. 1분의 x. 그 x 값이 어떤
0이 들어가면 이 값은 무한대가 되죠. 이런 경우는 실제 x가 들어가 무한대가 되긴 하지만 우리 계산 수치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0에 근사한 값을 넣어줍니다. 그게 이제 EPS인데요. EPS.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a를 이렇게 두고 이 0을 EPS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더하기 a가 0하고 같으냐? 그러면 0하고 같은 논리 벡터가 나오게, 여기 행렬이 나오겠네요. 논리 행렬. 0하고 같으니까 0, 0, 1, 0, 1, 0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하고 같을 때 EPS를 그 1에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0일 때 EPS 곱해주고 0일 때 EPS 곱해주고 나머지는 다 0이고 그러면 그걸 더해주면 A에다가 더하기 해주면 여기 0에 해당하는 부분만 EPS로 대체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A를 해보면 자, 지금 여기는 0이죠, 그죠? 출력이 0으로 되어 있죠. 근데 이 포맷을 지금 포맷이 아마 숏으로 되어 있으니까 long 2로 이제 하고 A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자, 아까 0이 있던 지점에 그 값이 2.2 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 그리고 여기도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죠. 10의 마이너스 16승이니까 거의 0에 가깝죠. 자, EPS를 한번 볼게요. EPS를 보면 EPS가 어떤 값이냐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6승이라고 하는 상수값입니다. 그래서 그냥 EPS는 0 대신에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때 이런 그 분모에 0이 들어가는 경우들인 경우 0이 들어가면 아예 무한대 값이니까 값이 출력이 안 되겠죠. 그때 EPS를 사용해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 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포맷을 short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걸 해볼까요? 자, 관계연산자의 응용이 있는데 우리 싱크 함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싱크 함수는 fx는 x분의 sin x가 싱크 함수예요. 그래서 x가 분모에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 0이 들어가면 이 값은 사인이 어떤 값이든 간에 무한대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y는 sin x 그리드 온 그리드 온 하고 실행을 해보면 요거 그림창을 하나 일단은 두겠습니다. 일단은 두고 자 잠깐만요. xy 네, 여기 보시면 지금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 싱크 펑션의 그래프를 그렸는데 0일 때 그 값이 나오지 않죠. 0일 때 그 값이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 지우고요. 다시 x는 마이너스 10에서 10까지 x는 x 플러스 아까 우리가 했던 논리 연산자를 활용해서 0에서 EPS 넣어주면 y는 sin x 나누기 x 되고요. 그러면 플러트 x, y 자,
그러면 여기 0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0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가 이제 논리연산자를 활용한 거죠. 논리연산자를 관계연산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이제 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관계연산자였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논리연산자, 로지컬 오퍼레이터, 논리연산자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